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제 북한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유지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정된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조율된 대북 외교를 내놓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에 의해 분명하게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문제는 과연 북한도 그럴까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의 외교가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율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접근법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번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신 명확하게 세심하게 조율된 외교와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조치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솔직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전 정부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지만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화하고 더 위험해졌고 과거의 방식은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며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검토 작업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과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점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OE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오히려 양국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해온 인권 문제가 포함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결과는 거의 없었다며 한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싱가포르 서명에 기초한다는 것은 종래에 이미 나왔던 거니까 새롭진 않고요. 문서로 썼다는 점은 새롭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새롭진 않을 거고 판문점 선언이 윈도우스 됐다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에 나올 걸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의지가 강조됐지만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과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까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미국에 가서 뭔가 설득했다는 것 자체의 논리를 별로 그닥 북한이 반기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환호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 북미를 촉진하는 요소로서의 이 남북관계가 미국이 지지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겨하면서 거기에 그 실제 협력으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 간 노출됐던 대북 정책에서의 혼선 조짐이 일부 정리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 시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뭔가 혼선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앞으로 가고 확고한 이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북한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북한은 잘 설명을 해야죠. 이게 바로 2018년부터 만들었던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접촉이라 그럴까, 그런 소통 채널을 지금 활용해야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종전선언은 물론 미북 수교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실무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협상을 총괄할 대북 특별대표로 성김 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의 관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제 협상 재개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예민해하는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된 가운데 국무부가 중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한국 등 동맹, 동반국들과의 견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침해 등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함께 맞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중국 견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타이완, 신장 지역 등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 등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VOA 질문에 미국 행정부는 단합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주목한다면서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 등에서 상업과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에 한국 등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3월 3일 말했듯이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 공통분모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동맹 파트너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이 우리의 단합된 무게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의 3월 연설을 계속 인용하면서 신장 지역에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우리의 가치를 위해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더 큰 제재를 받지도 않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 다만 타이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과 신장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을 잇따라 만나 점증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24일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과 회담하고 우주 환경을 위한 미얀 국방당국 간 공조 방안과 미얀 동맹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디킨스 사령관과 서장관은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양국 국방부 간 우주 협력 성과에 주목하고 점증하는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간 우주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앞서 지난 21일엔 일본을 방문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미일 양국이 우주 공간의 안정적인 이용과 여건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우주 위협을 적극 감시하고 미일 방위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탈북한 한국군 포로, 즉 국군 포로들이 북한 정권의 송환 거부와 강제 노역, 억류 당시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와 국군 포로 3명은 24일 한국 정부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의 국군 포로 미송환과 강제 억류, 강제 노역을 비롯해 현재까지 지속 중인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진상 파악과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에 아직도 국군 포로들이 다수 억류돼 있으며 전쟁이 끝나도 포로를 송환하지 않는 북한도 국제법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일본 해 인근에서 침몰했으며 현재 일본 당국이 화물의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오후 2시쯤 일본 시마네현 오키 제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48km 떨어진 해상에서 5,500톤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호가 침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21명 전원은 구명정으로 탈출한 뒤 인근에 있던 북한 선적 유조선 유정호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청봉호가 6,507톤급가량의 철을 싣고 함경북도 청진항을 출발해 황해북도 송림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침몰한 청봉호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자산 동결 대상 선박 31척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청봉호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 화물을 싣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